사실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이거든요. 내일이랑 그러니까요. 모레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데 네.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제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물론 이제 다 정해놓고 하겠지만 그렇죠. 정해놓으신 분들은 이미 정해놓으셨을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4월 10일 날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투표는 미리 다 사전에 많이 했을 거고, 그날의 투표는 거의 이제 노인층이나 그 사전 투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사전 투표도 물론 마찬가지고, 재외국민 투표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물론 원래 그 유권자 수에 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변수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던 샤이 보수가 얼마나 네. 나올 것이냐. 네네. 지금 분위기에선 나 한동훈 지지해, 나 국힘 지지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뭐, 2,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뭔 일이 또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네, 바로바로 해볼게요. 예. 예, 일단은 양당의 자체 진단을 한번 음, 보면은, 예,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충북 네, 충주에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이런 얘기 하는 게 드문데, 국민의힘이 지금 전국 55곳에서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하,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이제 표현들인데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다. 예. 절박한 상황이다. 뭐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하고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백석도 못 얻을 거라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이랑 그러니까 4년 전보다 더 어려운 건데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로 진흙밭에서 구르면서 끝까지 죽는다는 각오로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정치적 운명이 걸린 거라서 그런지. 그렇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55석이 박빙이다. 네, 라는 얘기는 그냥 55석이라는 숫자는 지역구에서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박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전체 의석이 254석인데 55석이 그렇다. 전체 20%가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서 26곳. 네, 어이가 이거 맞네요. 네, 그렇죠? 지금 수도권에서 26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이 48곳인데 26곳이면 서울 판세는 진짜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네, 항상 예, 근데 잘 모르겠다, 박빙이 많다라는 건 희망사항이 네. 조금 섞여 있는 거다라는 물론 이제 얘기죠. 네, 물론 이제 4년 전에는 이제 몰아줬는데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집권 세력에 그렇죠. 대한 이제 몰아주기 표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가 많이 많죠. 예.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항상 실정이 부각되니까 예, 예. 그렇죠. 지금은 딱 다른 것들 다 빼고 윤석열 정권 2년 차 말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중간 못합니다. 이제 없습니다. 다음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예.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궐선거가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렇죠. 예, 내년이든 근데 그건 한 석 정도고 한두 석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음,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거의 모습이 네. 있을 거예요. 뭐, 중간 평가라기보다는 범죄자를 뭐 저기, 심판해달라라고 네. 얘기하는, 범죄자한테 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여권 사람들이에요. 야권이 알지 않아요. 네, 여권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강하게 작년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이죠.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의 분위기가 결국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공천 삭탈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친명 행사 막 이런 거 하면서, 예,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런 거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4년 타석 대파 전국 이러면서 예, 그렇죠. 예, 다시 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그때의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 너무 막 나간다 이거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그게 있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온 느낌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재밌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예, 예. 밭에서 혹은 장바구니에서 있어야 될 대파가 선거판을 막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파 향기가 이렇게 진한 선거판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권 실세들이 연달아 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예. 그분이 그냥 밀어붙였어야 돼요. 음, 쉽게 얘기를 하면, 네. 사퇴하시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예. 예. 그렇죠. 사퇴하시면 안 됐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예. 그러면 공수처가 준비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했을 거고, 예. 그거를 이제 점점 시간을 끄면서 한 1년 있다가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예. 거기다가 한동훈 위원장은 또 그거 내가 요청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네.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원래 역할을 하려고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세요. 네. 굉장히 주인공 시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어서, 그렇죠. 조연이 아, 쓰는 거죠, 조연이. 예. 주연이 그렇죠. 좀. 예. 그런 양쪽의 대표자들이 예. 굉장히 날석에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 혹시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이제 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병도 전략본부장이랑 권혁기 상황부실장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니까 지역구 254곳 중에서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래요. 확실히 우세. 거의 가반이죠. 그렇죠. 지역구에서만 가반이고 그다음에 약 5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 그러니까 110곳 네. 확실히 우세, 50곳 경합. 160이네요. 벌써 그거 계산하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압승이다 이런 말 이재명 대표가 경계령 내렸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예, 거만해진다고. 그래서 선거 판세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표 승부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경합지가 어디냐? 수도권이랑 부울경이래요. 수도권이랑 지금 부울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 경합제에 대한 분석이 달라요. 그렇죠. 예. 경합제에 대한 분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26곳이다. 그죠? 수도권이라고 그리고 하긴 했는데 서울로 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수도권 서울 뭐 26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울경이 격전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외에 다른 사실 부울경은 격전지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부울경이 격전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좀 섞여 있는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원래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이겨야 되는데, 예, 그렇죠. 원래대로는. 예. 희망사항이 섞여 있는 이야기고 예. 그 외에 다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수도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약했던 부분이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곳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50여 곳 정도를 경합으로 보는데 그 중에 반이 수도권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반은 어디 있을까요? 국힘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반은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게요. 그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죠. 55곳이 박빙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민주당은 반대로
비슷한 숫자를 보면서도 자기 전통 강세 지역은 격전지를 보지 않았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땅은 확실히 지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판세를 보는 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부자 몸살이는 중이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희망사항 섞여서 격전이 일어나 주기를 그렇죠. 바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이런 말을 못 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심스럽죠, 굉장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네, 예.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약세여야 되는 지역을 격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니까요. 자신감. 본인 중에 자신감의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한동도 본부장이 예, 그러니까 총선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표율이래요, 또. 그렇죠. 투표율이죠. 대선 때 투표율 높았는데 그렇게 그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다. 예, 사전 심판,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네.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선거는 아마 본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예.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외국민하고 사전투표로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반해서 그 본투표일에도 40, 50대, 20, 30, 40대 열심히 네. 나와서 투표율을 높여주십시오 거든요. 네. 그거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투표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7, 80대, 60대, 50대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 200석만 막아달라. 그렇죠. 거의 읍소거든요. 200석이면 진짜 어제 지난주에 조국혁 신당 했지만 교착 상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녹색정의당이 광화문 가가지고 읍소에 절을 했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거 원래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항상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맨날 한 번 무릎 꿇고 맨날 그,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예, 막판 되면. 막판에서는 그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냐 하면 네. 굉장히 판세를 힘들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당에서.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용산에서 똥볼 차는 거 계속. 던져요. 그냥 흔히 말씀드리면 막 던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중에는 총선이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종석 관련해서 이제 자기 인사를 간두게 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받아주면서 그래 이렇게 해줬으니까 한동안 네 책임이다 이 청선 치면 뭐 이런 게 있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적으로 항상 유리한 거라서 막 나가게 했는데 갑자기 긴급 국민 대담화를 내놨잖아요. 국민 그 담화문을 냈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이런 말이 많던데. 분위기가. 저는 그 담화문을 보는 순간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확실히 싫어하는구나. 그냥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싶구나. 예. 근데 제거하고 싶다 우리가 미리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당 중진위원한테서 할당해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김광률 비대위원이 언급했을 때 그때도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들 보내가지고 자꾸 사퇴하라 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싫은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싫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종석 대사하고 관련해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본인을 드러내는 게 싫었고. 네, 그렇죠. 세 번째 와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니까
네가 이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커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자주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비키시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종섭 때 그 강제 출국했을 때 국민 눈높이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존재감 그렇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줬다. 이제 사이도 그렇죠. 예. 해상부 사이 이건 그렇게 했는데 대파라든지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담화문 그렇죠. 돼가지고 내용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민석열 정부가 있잖아요. 같이 한 몸처럼 가니까. 그렇죠. 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악영향을 주면서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그거예요. 바로 악영향을 주면서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거기다가 김진 전 논설위원이 과간이더라고요. 백분통 세대를 자극했어요. 예. 이제 할 수 있는 악수는 다 둔 상태예요.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 구성원은 아닌데 네. 보수 우파의 그 사람은 꼴통된 거의 약간 김문수 같은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진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C 백분 토론에서 1대1을 누구하고 붙였냐면 유시민 전 장관. 예. 토론에 있어서는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요. 붙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도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까지 하고 보수 언론에서 잠도가 굵은 분이 와서 했는데 조심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워딩으로 저는 그런 짜고 그러니까 해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식의 말을 해왔던, 그러니까 글로 옛날에 글발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지만 자꾸 방송 나와서 정치도 할라 했잖아요, 김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한 개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 들은 이유가 그러니까 유시민도 약간 완전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든 게 조사태 이후로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이 워낙 말로는 거의 이제 1등이니까 그렇게 실수 잘 안 하거든요. 이상한 말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부른 것 맞아요. 자체가 네. 옛날에 불러가긴 불러봤습니다. 백분통에 옛날 나오긴 했는데 네, 나왔죠. MBC의 큰 그림이 아닌가. 그 MBC 1번 자꾸 그럴 수 강조하는.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자꾸 막 이상한 이번에 또 뉴스 그 자료화면에다가 무슨 뭐 부정적인 거 해놓고 민주당에 했는데 국민의힘을 표시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들 정도로. 예.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디오에 민감한 세력들이 누구를 지지하는가예요. 네. 60대, 70대 자꾸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네. 김진 노선 의원이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네. 그 미디어 선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네. 가면 갈수록 야권에 유리합니다. 음. 사실 이 시기에 선거는 전통적으로 야권이 유리했어요. 중간 점검 심판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좀 아쉽고요. 네. 뭐 판세를 예측하자 석수를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지금 현재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180 지금 뭐 저번 같은 경우는 야당 단독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그 새정치 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했었는데 네. 제가 보는 숫자는 185대 115 정도 됩니다. 그 정도요. 와, 지난번 잠시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180대 104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소속들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네. 무소속 지금 정의당도 있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무소속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무소속, 정의당, 그다음에 신국민의당 있었고, 국민의힘 가기 네. 전에 안철수가 있고, 네. 새누리당 있고, 열린민주당 있고 했는데 열린민주당 이런 쪽으로 민주당을 넣어두고 그러면 이제 그 당들이 다 사라졌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구는 1대1 구도가 됐고 거의 지역구 구도는 1대1 구도가 됐고 46석 있는 비례대표는 3분지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조국영 신당이 있으니까. 예. 3분지계가 되고 아마 비례 46석만 놓고 봤을 때 많이 들어가 봐야 5개 정당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센터장님 그러면 185대 115면
예.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은 빵석인가요, 혹시? 개혁신당은 비례해서 한 두세 석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빵석인가요? 나머지는 네. 잘해야 한 석 정도. 진짜요? 그러니까 예,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새로운미래는 뭐 이낙연, 그렇죠. 뭐 이렇게 있는데, 잘해야 한 석 정도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지난 4년 전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네요. 다를 바가 전혀 없고요. 더 고착화됐어요. 큰일 났어요. 빠르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정 네. 지지율이랑 정당 지지율을 저는 살펴봤는데, 가장 네. 큰 거,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예, 근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 부정평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딱 그만큼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또, 예, 한 달 전에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거에서 5%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30% 후반까지 갔다가 34%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 투표는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다 찍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데, 많이 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민주당이 32, 조국혁신당이 12.8,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6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랑 거의 똑같아요. 34, 36. 그래서 지금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15석 정도가 국민의힘께 될 거예요. 15석, 16석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35% 정도.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생각보다는 몰빵론이 잘 통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12석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이 10석 정도 가져갈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개혁신당이 한 3석쯤 가져갈 거고 나머지 한 두세 석 가지고 그 정당들이 한 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못 얻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세 당에서 플러스 한 석씩을 더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혹시 지역별로는 제가 일일이 다 볼 순 없지만, 예. 그러니까 스윙보터 지역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충청권이 28석이 있는데 여기는 네. 이게 좀 찾아보니까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거기가 제일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 특유의 그런 어떤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올해 유독 심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20대 8이었거든요. 28석이 네. 근처인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다 합쳐서 28석 중에서 20석을 민주당, 8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갔는데 참패한 거죠. 원래 이제 그렇죠. 충청권도 좀 이렇게 보수 쪽이 좀 강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 그러니까 뭐 영원한 만큼은 아닌데 그런 게 그게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20대 8로 이겼다는 거는. 지금 예. 권역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예. 수도권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전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서울이나 네. 수도권을 합쳐서.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얻은 석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네. 숫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문제는 제가 비슷하게 봤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늘어난 만큼 부산하고 부울 경에서 많이 뺏겼을 거예요. 네네네.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부울경이에요. 불경. 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 문제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예.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민주당이 쥐고 있지 않고 예. 국민의힘도 쥐고 있지 않아요. 네.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조국혁신당이 쥐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례로 조국혁신당을 찍으시는 분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지역을 조국이 원하는 대로 지민비조 해줄지, 우리가 남이가가 통할지, 예.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판세가 많이 달라져. 부산에서는 오거돈도 뽑아줬고 문재인도 당선시켜줬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조국 그렇죠. 고향이기도 한데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85 정도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뭐, 물론 저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200석 운운하시던데 네. 그거는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희망사항이고요. 네. 음, 서울 수도권이 의외로 국민의힘한테 표 많이 줄 수 있어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예. 4년 전처럼 이제 싹쓸이는 아니다. 예, 예. 그렇죠. 47개 중에서 41을 주고 60개 중에 53개인가를 주는 형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거예요. 예, 예, 예. 121석인데 무려 여기가 서울 경기 인천 그렇죠. 합치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숫자인데 그 전체 네. 인천까지 해서 122석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122석 중에 거의 100석 가까이가 민주당 거였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러니까 11대 3, 50 몇 대 몇 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다시 그게 재현되면 그거는 그러긴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두 번의 선거를 이렇게까지 세게 밀어줄 만한 국민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다른 데에서 이제 그렇죠. 좀 약간 다른 데서 이제 벌충이 일어나가지고 4년 전과 비슷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수도권에서 그걸 다 몰아주지 않을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뺏기는 만큼을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 호남이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이 28석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미래나 이런 쪽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민주당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양보한 지역구 네. 정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28대 0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제주도까지 합쳐서 31대 0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세석이 있죠. 제주도. 네. 거기는 31대 31대 0이라고 봐도 되는 지역이고, 물론 네. 각각 개인의 득표율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대가 되는 곳이 뭐 있습니다. 서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강미 의원이 거기서 서구 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진보당의 윤민호 의원이라고 북구 제 지역구예요, 네. 사실. 여기 자. 이 사람이 국회의원만 3번 떨어지고 광주시장 떨어지고, 그렇죠. 예. 또 진보당 전략 지역구예요. 그래서 막 그냥 화력이 장난 아니에요. 계속 막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보당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저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석을 양보하는 수준의 느낌이 갈 수 있고, 네. 지금 새로운 미래가 한석을 지역구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사고 지역구라고 봐야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죠. 세종시. 맞아. 네, 그렇죠. 김종민 그 지역이 맞아, 하나 맞아, 있는 맞아, 겁니다. 맞아, 맞아.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영배한테 밀려요. 민영배가 광탄을 그 지역에서 사실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 구청장도 삼선이나 그렇죠. 있고. 이낙연보다도 김종민 의원이 입성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도 못 얻고 진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뒤집기는 쉽지 않지만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거기 세종시 예, 네, 거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에서 아마 새로운 미래가 한석을 얻는다면 예. 김종민 근데 그 의원일 겁니다. 김종민 의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가 원내정당이 되더라도 그것도 큰 수확이거든요. 제가 운빨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렇죠. 자기 지역구를 지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충청권에서 하려고 했고,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옮기긴 했는데, 예. 예. 팀장님 혹시 이제, 이거 되게 이게 이렇게 집약적으로 다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예. 네. 주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준석의 동탄, 이낙연의 강주 광탄을, 이재명과 원희룡의 인천 계양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네. 뭐 지금 주목받는 곳이 용산, 네. 네. 그 이제, 누구죠? 그 외교부 장관 누구죠? 그 통일부 장관이었나? 권영세. 그렇죠. 권영세 리턴 매치 그거 진짜 미세하게 있거든요. 진짜 겨우겨우 있는 건데 종로가 있고 또 그다음에 5-6군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면 라프가 뭐 그다음에 동작을 이렇게 있는데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용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준석 그 화성 이준석부터 동탄을 할까요? 예. 예. 화성 동탄을은 지금 공영훈 후보가 후반에 조금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준석 후보가 올라올 만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현란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긴 합니다. 자꾸 그렇죠. 피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 후보는 공영. 그게 뭐냐 하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왜냐면 예, 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죠. 본인은 리틀 박근혜나 리틀 뭐 저쪽 여당 인사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얼핏 보면 리틀 이재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등으로밖에 못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다. 네, 이 예, 정권. 어렵죠. 아까 이낙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원희룡의 인천 개항을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데, 저는 원희룡이 여기가 뒤집지 못할 것 빅매치입니다. 같거든요. 네, 원희룡이 여기가 진짜. 빅매치입니다. 원희룡이 저는 이제 뒤집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네. 보궐선거보다 많이 나올지 몰라도, 예. 그렇죠. 여기가 빅매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위원을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다. 네. 아마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롭힐 수 있다. 그것 때문인데. 그렇고, 원래 그 개항을 그 지역이, 그러니까 송영길이 삼선하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그렇죠. 지지해준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 전국적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거 이천수 나온다 그래서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우리 후원 회장님께서 저 이상한 표를 말 하거든요. 깎아먹고 있어요. 싸우고 있던데? 예, 오히려 막. 네, 표를 깎아먹고 있어요. 맞아. 그 이천수 씨의 좌충우돌 이미지가 원희룡 후보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걸 데리고 다니지? 그래서 유명하다고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종로나 용산이나 마포 갑이나 아니면 동작을 이 정도는 좀 약간 집약적으로 한번 좀 서울 용산은 권영세 후보가 앞서갈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예. 네, 용산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과 예. 윤 대통령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네. 막판 화력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짜로 약간 0.6%로 강태용 후보가 졌잖아요. 이번에 또 예. 리터 매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종로 이전 같으면 종로에 그 힘을 쏟았을 텐데 종로는 생각보다 좀 표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최재형이랑 예. 네, 지금 또 그렇게- 3분기로 넘어갔어요. 또 예. 노무현 대통령 사위 각상원 변호사랑 그러니까요. 금태섭은 뭐 거의 뭐 지지율이 낮지만 네. 그래서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산 필사수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영세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보는 거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보니까 예. 강태용 후보가 42%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겁니다. 네. 강태용 후보가 42%, 권영세가 41%예요. 진짜 막상막하긴 한데 그래도 민주당이 먹기는 힘들 거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숨어있는 보수표 네. 분명히 있다 네네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그렇고요. 그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예, 노웅래랑 갑. 이제 예, 그렇죠. 그 유명한 예. 시대전환의 조정훈 예. 네, 조정훈 하는데 사실 조정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은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양아치라고 봅니다. 조정훈이 하는 네. 행위는 여러 가지로 예, 미성년자로 들어와가지고 네. 뭐 그 누구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그 박영선이랑 뭐 단일화해주고 뭐 이랬잖아요. 예. 너무 무슨 뭐 예, 그냥 자, 너무 그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드러나게,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사람이 용해인이에요. 그러네요. 예. 둘을 세웠는데, 하나는 스스로 커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서 힘 실어주고 있고, 그렇죠. 예. 조정훈 의원은 가서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 버렸고, 예.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자기 살 길을 살아서 이제 양쪽으로 자기 살- 바뀐 거잖아요.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찾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러니까 조정훈에 비해서 용해인은 그나마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말할 수 맞아요. 있는데 둘 다 예. 솔직히 부끄럽다고 보거든요. 개인 둘 다 그런 아시잖아요. 부분이긴 예. 하죠. 예, 둘 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리고 어쨌든, 네. 마포 갑에 내세운 인물이 민주당 이지은 후보라고 미니스커트 얘기한 거 이런 예. 게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잘된 선택이에요. 맞아요. 후보가. 그럼 실제로도 지금 44대 예. 38이거든요. 예, 앞서고 있어서. 예. 후보가 진짜 선택이 잘된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민주당에서 두 군데
두 여성 후보들을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 하나는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고, 하나는 도봉의 안기령 후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직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에요. 네. 후계자로 삼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이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틈이 생기지 않아요. 네. 아, 네, 안기령 후보 좀 너무 한량 밀어야 되는데, 저거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하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급하게 와가지고, 도봉에. 예, 그건 진짜 급하게 와서 그래요. 너무 다른 얘기 급하게 할 거 와가지고, 없어요. 예. 급하게 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차우는 그것도 그렇고 좀 약간 너무 딸랑딸랑 이미지로 네. 가잖아요. 진짜로 너무 심하던데, 아첨이. 예. 음.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재밌는 게 마포 가면서요, 센터장님. 여론조사 보니까, 이지은 44, 조정원 38, 그 다음에 개혁신당 김기정이 6.3,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가 5.7% 나왔거든요. 그러면 녹색정의당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퍼센트를 거둘 거예요. 저는 이 득표율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선은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5% 넘기도 어렵지만, 그렇죠. 5.7%면은 이 김혜미 후보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알죠. 잘 알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듣보잡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5.7%면 열심히 했네.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녹색정의당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득표를 갖고 가는 사람이 김혜미 후보일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지역구에 나온 분들 김종민도 있고, 예, 뭐 여러분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 물론 심상정 빼고, 빼고. 후보는 그 체급이 다르니까 논외로 하고 그 심상정을 제외한 나머지 뭐, 그러니까. 이성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 친분은 아니고 하나 건너 정도면 할 수 있는 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 진보 중에서 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김혜미 후보를 다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명확하고 자기 색깔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서 예. 4세대로는 괜찮은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한 10년 뒤쯤 국회에서 볼 수도 있겠다 네. 싶습니다. 이 김혜미 후보가 4년 전 녹색당 때, 그러니까 신지예 그 당시 공동운영위원장이 뭘 했냐면은 여성 출마 프로젝트 한 1년간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김혜미 후보.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거기 중간에 이제 사퇴하신 분들이 네. 많았어요. 사건사가 많았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녹색당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콩가루적인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었는데 지금 김창희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제 당을 이제 잘 세우고 이제 녹색정의당 이제 약간 임시 그 선거연합정당 만들고 이제 김혜미 후보까지 나온 거니까 지역구 후보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버틴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 다 중간에 이탈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녹색당에서는. 네. 그것만으로도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본인도 이제 사회복지도 하면서 네. 실력도 있고. 예. 제3지대 제3정당에서 양재정당 아니고 3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될 겁니다. 네. 혹시 선생님 동작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나경원 후보의 이제 텃밭이긴 한데 지금 지지율도 48대 43이네. 유사명 후보가 43인데. 여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이긴 한데 네. 워낙 강해요. 예. 나경원 후보가 워낙 강해요. 여기서 원래 많이 했고, 동작을 해서 오래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동작에 계속 가는 겁니다. 한동훈도 자주 가요. 지금 그만큼 이게 중요한 지역이 돼버렸더라고요. 예. 동작을 뺏기면요, 사실은 예. 강남을 다 뺏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동네가 동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남 바로 옆이죠, 동작이. 예.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론 강남에 있는 지역구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긴 합니다만 네. 퍼센테이지의 득표율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네. 박빙 승부가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미래당, 노동당, 뭐 기타 그 다음에 그 여성의당도 후보 한 명 나왔거든요. 비례대표 후보. 네. 여성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명에 여성이 당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페미니스트 표심들이 그 지난 총선 때도 의외로 그 원외정당 치고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예. 기타 원외정당들 또는 이제 38개 정당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내일 한번 그걸 해볼 거거든요. 38개 정당을 한번 그 성향별로 분류를 해봐가지고 약간 살짝 짧게 다뤄볼 예정인데 한마디 해주시면. 38개 정당 네. 중에서, 민주당도 있습니다. 예. 예, 38개 정당 중에서 4년 뒤에도 볼 정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원외정당이 되더라도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원외정당이 되더라도 계속 그냥. 미래당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세 분이 나올 것 같았으나, 그러니까 등록은 총선만 나왔더라고요. 예. 등록은 한 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인데, 네. 그 몸부림에 화답할 만한 뭔가가,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점점 양당화 되고 있고요. 예. 그 거대 양당이 허락한 자들만 국회에 입성하는 형태가 돼서 예. 씁쓸합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는 또 이제 총선 끝나고 네. 또 결과를 해석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그게 있네요. 바람이 있네요.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근데 20대 국회 때는 그 가운데 네. 55, 60석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까지 막 전국이 그러니까 파국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양당이 편향이 심해지면 서로 이제 저주만 주고받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저주만 지금 주고받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경우 비례대표까지 해서 비례대표에 들어가는 정당이 4개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네. 최악의 경우. 그러면 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단순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만, 절대로 맞지만, 저도 안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